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글 작성 시간은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얼마 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0년 만에 4%를 넘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두려움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네요. 이것이 일시적이다, 고용시장이 나빠,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부터 아니다, 무시할 수치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온다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실적이 나아질 기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 1분기 실적도 발표 후 몇몇 서프라이즈를 빼고는 그간의 주가 상승이 과했으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원래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오르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무림 PMP와 함께 제가 연초에 살펴본 경기 민감주 중 조선주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종목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을 예고 없이 언제든 매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틀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 경기 민감주의 하나가 조선주인데요. 조선주는 사이클이 20년 정도 됩니다. 사이클이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배가 오래되면 정박, 레이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항구, 나라가 있습니다. 배들 입항 조건에 레이캔 몇 년 이하의 배만 들어와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선진국들은 이게 20년 정도고요. 그래서 낡은 배들은 더 이상 먼 바다를 나가는 오션 고잉을 못하고 아프리카 등 규제가 약한 저개발 국가의 코스탈 고잉, 전용의 연안선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선박은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환경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배는 엄청 무겁고 또 물을 가르고 가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연료율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만 되면은 보통 기름을 하루에 10톤 이상씩은 먹습니다. 그래서 선박류는 가장 싼 벙커 CU, 벙커 AU 등을 연료로 쓰지요. 이런 중진류들은 탄소값이 높아가지고 엄청난 공해물질을 내뿜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봤는데 배가 내뿜는 매연이 운송수단 중 1등인가 전체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의 중진류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LNG로 추진하는 선박이 친환경 선박의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LNG 기술력 하면 대한민국이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조선주 사이클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본격적인 조선주 사이클은 한 내년 정도 스타트 될 거로 생각되었는데 주가는 항상 좀 먼저 움직이고 또 친환경 선박들은 발주도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작년 2020년 겨울 조선주를 매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를 매출 규모로 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순입니다. 그리고 각 조선소의 재무구조도 좀 살펴봤습니다. 조선소 재무를 볼 때는 수주를 하고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를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 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좋은 부채도 있다라는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조선주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로 걸겠습니다. 대우와 삼성은 예전부터 틈새 시장 공략을 위해 LNG 선박 기술에 오랜 기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다 LNG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관계사 현대미포의 LNG 기술이 뒤처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구조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채권단이 빚을 많이 탕감해준 대우조선, 그 다음은 대주주가 빵빵한 삼성중공업 순서였습니다. 작년 겨울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잘해서 주가가 좀 올라서 시가총액이 대우조선을 앞지른 상태였고 이것을 보며 역발상으로 수주를 비교적 적게 한 대우조선이 도크가 많이 남아 향후에는 더 공격적으로 수주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해서 매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일 우량한 회사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비상장으로 바뀌고 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상장되어 있는데, 향후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의 주가 흐름을 보일 텐데, 그것이 우려돼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주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급등한 것을 생각하면 진짜 잘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선택만 좋았고 결론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급등 전인 3월 말쯤 주식을 전부 매도했기 때문이죠. 작년 말 27,000원 내외에 매수했는데 1분기 경기 민감주 중 석유화학주, 곡물주 뭐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데 조선주는 지지부진하더군요. 이때 저희 판단 미스가 나옵니다. 조선주는 타 민감주에 비해 사이클도 길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일찍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그렇게 시장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건만 저도 이렇게 오를 타이밍을 예측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는 조선 사이클을 하여튼 좀 더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월 말경에 매수 가격 정도에 전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얼마 안 있다 꿈틀하더니 4만 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요즘 좀 조정 중입니다. 진짜 속 쓰리더군요. 물론 대우조선 정리 후 산 석유화학 관련주가 비슷한 퍼센트로 오르긴 했는데 수량을 너무 적게 사서 저희 시장 예측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더 안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네요. 저는 하지만 조선주는 아직 본격 상승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에게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때 적절한 조선주를 선택해서 다시 매수할 마음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우조선의 매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며 이 에피소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을 매도하고 소량을 매입한 회사는 카프로인데요. 이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카프로는 카프로락탐의 줄임말입니다. 벤젠으로 카프로락탐을 만들고 카프로락탐으로 폴리아미드를 만들죠. 즉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이에요. 즉 카프로락탐은 나일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벤젠 가격과 나일론 가격이 벌어질수록 수익이 좋아집니다.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르죠. 석유화학 투자에서는 이 스프레드를 잘 아시고 이 경향을 보시며 투자하셔야 합니다. 또 해외에 비슷한 스프레드를 가지는 회사가 있으면 참고하셔도 좋아요. 저는 스프레드 체크하는 동시에 미국의 어드밴6라는 회사의 주가 흐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카프로락탐으로 만드는 건지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으나 카프로에서는 암모늄 설페이트, 우리나라 말로 유한 비료라고 하는 비료를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사람들이 외출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나일론으로 옷을 많이 만들겠구나라는 생각과 요즘 뭐 곡물가도 상승하는데 그 수혜인 비료도 생산하기 때문에 1타 2피라 생각해 카프로를 매수했습니다. 또 카프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뭐 고순도 황을 생산해 2차 전지에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전기차용 타이어에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일론은 원래 타이어 코드 재료로 쓰이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일반 차에 비해 몇백 킬로 이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에는 뭐 나일론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카프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프로의 장기 그래프를 보면 진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좀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아주 긴 회사고 예전에 국가 기관 산업처럼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카프로락탐의 80%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2011년도 원자재 폭등 후 카프로락탐 제조 공장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카프로락탐을 수입해 써서 카프로의 실적은 10년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현재 효성이 대주주고 코오롱이 2대주주인데 과거 주가 조작 문제도 있었고 대주주 지분율도 별로 안 높아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과 문제도 좀 있었던 회사입니다. 오늘 어쨌든 대우조선해양과 카프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검토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논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는
고 퍼에 들어가서 저 퍼에 나오라는 말이 있듯이 환상적인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환상의 실적이 찍힐 때 너무 달콤한 미래에 빠지지 말고 엑싯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제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이해되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